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6분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암호화폐 대통령이 취임하는 만큼 리플 XRP도 사상 최고치가 단기에 돌파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의하면 리플과 SEC 소송 당사자들이 지난번 항소 요약본에 참조된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부록을 제출할 것이고 SEC 항소 브리핑을 15일 현지 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X를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포스팅 내용을 절차상 한 번 더 항소 브리핑에 대한 일정을 언급한 것이고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지만 이 시점에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은 결국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 제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와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게리 겐실러 미국 SEC 위원장이 1월 20일 사임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의 전쟁도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측은 SEC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했지만 SEC는 이를 거부했다라고 알림으로써 리플은 새로운 SEC 위원장이 오니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사임하기 전에 마지막 업무로서 SEC와 리플에 관련된 항소 브리핑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참 악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CEO는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여전히 자신의 실패한 집행에 의한 규제 아젠다를 씁쓸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비록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 일정을 연기하라고 얘기한 리플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긴 했지만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의 경우에는 미국 SEC가 납세자의 세금을 궁극적으로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플은 항소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또 새로운 SEC 지도부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미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미국 SEC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뒤에는 바로 게리 겐슬러가 있었겠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본인이 임기 내내 진행했었던 리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마무리하지 않고 나가면 본인의 업적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의 세금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미국 SEC가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폴 애킨스에 의한 리플 소송의 전말에 대한 기대이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SEC에 의해서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이 제출이 된다고 해도 절대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이 항소 브리핑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서 또 새로운 SEC 리더십 체제 내에서 리플에 대한 항소가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취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전체적인 행정명령을 계획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궁극에는 SEC의 새로운 위원장 역시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일관된
규제 혹은 집행의 해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리플 CEO와 그리고 최고 법률 책임자가 트럼프와 저녁 만찬을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2025년에 미국 주요 은행들이 토크나 자산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세계 주요 25대 은행 중에서 15곳이 미국 시장에서 토크나 자산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이미 암호화폐 자산 수탁 서비스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진행했었고요. 또 다양한 토크나 자산 프로젝트 역시 리플의 블록체인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수탁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은 궁극에는 유동성이 활발해진다는 것이고, 또 유동성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및 투자에 있어서 안전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여정에 있어서 리플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크나 자산 사업에 있어서도 브릿징 토큰 역할을 할 XRP의 가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 게리 겐실러 위원장이 CNBC와의 퇴임 회견에서 우리가 1만 년 동안 금을 보유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지만 그렇지만 전 세계 70억 명의 인류가 이것을 거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반암호화폐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게리 겐실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인정할 셈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도 그렇고 전임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도 그렇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또 이 업무 특성상 두 토큰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SEC가 규정에도 없는 집행을 진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로 인한 수많은 소매 투자자들의 피해와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불필요한 자산 낭비 등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없는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그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미국 SEC 내에 게리 겐실러와 같은 인물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보면서 그의 마지막 삶의 일자가 하루 좋게 와야 업계의 평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 어피트 투자자 보호센터에 의하면 비트코인과 리플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인프라 섹터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는 사용자나 빌더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야인데 지급결제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유저 인프라 등으로 대분류됨으로써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한 리플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